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지난번 중국과 대만의 가상전쟁의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중국과 대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도하선을 꼽으라면 요즘 한창 시끄러운 대만 해협에서의 일련의 움직임을 들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심각해진 가운데 양국 간 국지적 우발적 충돌 수준을 넘어 중국군이 기습적으로 대만을 전면 무력 침공하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은 이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중국과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도 영상 후반부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 17일 대만 공군사령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나서 곧장 대만섬 방향으로 돌진하는 항저기 방공 레이더에 포착된 것입니다. 대만 전투기들이 긴급히 접근해 무전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군용기들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한참 넘고 나서야 중국 본토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19대의 중국 군용기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향해 돌진하다가 돌아갔는데 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급 관리가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에 반발해 중국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수시로 군함과 군용기를 대만 인근에 보내 노골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지난번 유사시 대만 공격에 쓸 수 있는 뚱펑 미사일 1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드문 훈련을 벌였고 중국 인근 여러 해역에서 동시다발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최근 중국군은 거의 연일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만을 겨냥한 실전적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미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토마호크와 하프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등 지난 25일까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에서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중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만도 1984년부터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한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군복을 입고 대만 해병대를 방문하여 국가안보는 비굴하게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닌 가장 견고한 국방력에 의지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대만군이 바로 국방력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기습적으로 대만을 전면 침공해 통일 위협을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해군 차관을 지낸 크롭시 연구원은 지난 17일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미국 선거일이 대만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즉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나오면서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인 미국이 다른 갈등에 개입하지 못하는 점에서 중국에는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염병과 싸우는 중이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로 인해 미 대선이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마냥 경고로만 듣고 넘어가기에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걸린다는 미 정계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을 전후에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복잡해질 것이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새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사결정 능력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대만만큼 좋은 전략적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문제 간섭은 내정 간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그어놓은 마지노선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참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중국의 온라인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대부분 중국 네티즌들이 의견을 달지만 대만 네티즌들의 의견도 상당수 찾을 수 있어 지금부터 그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70년대 수준이고 96년 미사일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계 3위 군사력인데 대만이 전쟁 상대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대만 공산군은 절대로 중국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일단 대만의 공중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킵시다. 그리고 특수부대가 강습하여 대만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해군은 해상을 통제하여 미군의 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미군은 분명 전쟁에 개입하겠지만 국지전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규모가 커지면 참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지적인 양 시작하여 순식간에 대만을 장악해야 합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3시간이 지나면 서양의 세력들이 대만의 근문까지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개전 후 5시간이 지나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환영할 것이며 우리는 개전 6시간 후 하나의 중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일단 대만은 미군의 개입까지 최대한 해상을 위주로 방어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단 지금 군사훈련도 그렇고 일본은 미군의 명에 따라 100% 해상자위대와 공군이 대만 해협으로 출동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문제는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미군의 편에 서서 중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국 해군과 공군까지 개전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대만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대만은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이를 빌미로 미군과 함께 대륙의 본토에 미사일과 공군의 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도 참 힘들어집니다. 대륙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실전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젊은 군인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대만과는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전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만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장개석이 훔쳐간 대만 국립박물관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전쟁이 터지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폭격으로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공군 주력기 F-16과 미라주 2000은 일부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중국 공군에 위협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숭펑 3호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조심해야 할 요소이며 전쟁이 시작되면 조기에 이 미사일 기지를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본토의 시아먼과 중국 항모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은 병사 개개인의 장비들이 최신이고 특수부대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 외에는 그다지 위협이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뭘 그리 망설이나요? 양안간 전쟁이 터지면 육군이 상륙하고 이런 개념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개발에 박차를 가한 둥펑 시리즈 미사일과 전투기들은 뭐 할까요? 그냥 지상과 공중에서 퍼부으면 그만입니다. 미군이 오기 전 충분히 퍼붓고 방어망이 무너진 대만에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듯 육군이 상륙하면 됩니다. 적어도 4시간 안에 끝내야 미군보다 먼저 진영을 갖추고 오는 한국과 일본의 부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좋은 결과는 육군을 쓰지 않고 대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사일과 전투기의 습격으로 대만은 전쟁에 대한 의지 자체가 사라진 후 육군이 대만에 상륙한다면 대만 사람들도 순수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최소의 이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합니다. 관건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과 일본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만약 오게 되면 정말 힘들고 번거로워집니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해군이나 공군이 오기 전에 대만 내륙에 중국 육군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군도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전쟁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이기겠지. 하지만 전쟁 후 일어나게 될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중국 경제 제재 조치는 전쟁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대만의 상징인 반도체 산업은 한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중국 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고 통화는 팽창되고 무역은 그 활로가 막히겠지? 그리고 대만은 홍콩보다 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래. 양군은 지금 대치 중에 있고 중국은 빠른 시기 안에 속전속결로 승리를 할 것이고 대만은 장기전으로 들어가 진흙탕 싸움을 유도해 승리의 기회를 잡을게. 우리에게는 장기전이 좋은 전략이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자만하지 말자 중국이여. 승패는 대중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모두들 너무 낙관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대만을 부수고 싶다면 그건 간단하지. 사상자도 적게 날 것이고. 하지만 만약 대만 전체를 점령하여 통일을 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일 거야. 통일의 관건은 상륙이며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는 해군과 공군이 조건을 만들겠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육군인데 너희들이 하는 전쟁은 영토를 소박하는 그런 보통 성질의 전쟁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 현재 정세로 보면 만약 너희들이 공격한다면 미국의 관여는 기정사실이며 너희들이나 대만 침략을 좋아하겠지만 미국은 그 반대일 거야. 반드시 전쟁에 개입되게 되어 있으니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버리길 충고할게. 만약 말한 대로 빠른 속도로 대만 정복을 기정사실화시킨다면 대만은 백기를 들 것이고 미국은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고만 있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전장은 대만에서 대만 주변 해역으로 옮겨질 것이고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요코스카와 괌 기지를 거쳐 대만까지 공격하겠지만 24시간을 초과하지 마세요.
일단 포탄이 미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양안전쟁은 미중전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3차 대전의 서막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대만을 먹는 것이 간단하고 중국인들의 소원이며 해로움은 없고 이익만 있다면 뭘 망설이지?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할까? 대만 문제의 무력은 답이 아니지. 미안한데 정신들 차리시길. 대만을 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상당히 복잡해질 거야. 치안 문제 및 대만 내의 저항을 진압해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 사상자, 공황 상태, 언론 통제, 대만인들의 분노 등등 치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치고 난 후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국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단지 하나만 말해줄게. 너희들 목표가 대만을 수복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먼저 미국을 직접 치는 것이 좋을 거야. 미국의 제7함대에 먼저 미사일을 쏘는 것이 어떨까? 아, 잊지 마. 미국이 오기 전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우리를 도우려 올 것이니까. 대만의 군사력을 얕보지 마세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뚱펑 미사일은 패트리어트에 요격될 것이며 상륙작전을 벌이는 중국 육군의 80% 이상은 대만 해협에 수몰될 것입니다. 수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은 이미 철진한 전략입니다. 대만군은 최신 설비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들만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중국말에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패권 국가인 미국은 중국의 도전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닌 양국과 주변국들의 외교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